모르지 그건. 그 아이폰에 암호 자동 완성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굳이 아이디와 비번을 치지 않아도 그 암호 자동 완성 기능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왔어. 뭐, 아니 이거를 무슨 아니, 뭐 만약에 2분 동안 정말- 설명. 갤럭시 써서 모른다고. 아니, 만약에 너무- 정말 가족 갤럭시에도 있지. 뭔 뭐 얘기냐, 70대 한 할아버지가 한 사람이 아이폰이면 같은 글을 1, 2분 간격으로 다른 아이디로 썼다는 게 될 것 같고 토픽 3 갈게요. 제발 갈게. 단계 이슈가 핫한 여당. 핫한 거 맞습니까? 아 완전 뜨겁죠. 완전 뜨거워요. 이게 핫하지 않으면 조선동화 경향 한겨레가 하루 만에 같이 사설로 이걸 조지겠어요. 원래 작은 일이었는데 이게 엄청 조선동화 커졌지. 너무 커졌어. 제 기억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안 쓰고 있었는데. 오늘 사설로 예. 이건 한동훈이 직접 밝혀야 된다. 어. 동화도 오늘 사설로 네. 그답지 않은 처신. 예. 사설 제목이 한동훈답지 않은 처신 네가 직접 밝혀라. 경향 한겨레 말할 거 없이 조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일주일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죠. 아.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금요일의 분위기는 또 다른데 어쨌든 우리가 보수의 대표 일간지로 치는 조선동화, 진보의 대표 일간지로 치는 경향 한겨레에서 네 곳에서 사설로 이건 한동훈이 직접 밝혀야 된다. 안 그러면 더 커진다. 이건 뭐냐? 사설로 썼다는 건 뭉개고 넘어가려 하지 마라. 한동훈 대표 안 입장에서도 뭉개진다. 요 정도면 진짜 압박이 세게 갈 것 같은데. 그럼요. 왜냐하면은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되게 중시하는 그런 이 정치 패턴을 이제까지 보여왔기 국민의힘 때문에 특히 그렇죠. 네. 저 뭐 옛날에 국민의힘 출입하면서도 보면은 조선일보의 아침에 기사가 나오면 최고위원 회의의 그 공개 발언들이 다 조선일보 기사로 뭐 이렇게 점철되는 걸 보면서 영향력은 사실 확실히 있다고 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네. 보면 한동훈 대표가 주말 사이에 입장을 뭐 발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근데 들리던데. 그게 또 달라요.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일부 언론이나 일부 기자들이 나오는데 또 다른 측 친한계랑 소통하는 기자들한테 제가 들어보면 아니다. 무조건 뭉개고 간다. 그리고 법꾸라지이기 때문에 이게 압수수색 영장이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 결국 저 가족 명의로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안 되고 유야무야 그냥 미궁에 빠진 채로 넘어가려고 한다라는 게 또 굉장히 공신력 있는 주요 매체의 고위급 기자가 저한테 고위급 기자 전해준 뭐야? 그쪽 분위기. 그러니까 현장 말진 이런 분들이 아니고 더 위에 윗기수들이 전해준 분위기라 정말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어쨌든 조금이라도 매를 덜 맞고 넘어가려면 이재명 대표 1심 나오는 월요일 전에 내일이라도 이거 발표해야 돼요. 우리 가족이 했고 잘못했다. 무릎 꿇고 그 이후의 후폭풍은 국민과 당원들이 판단할 일이고. 근데 계속 뭉개잖아요. 이거는 한동훈의 정치 인생 내내 꼬리표 이제 낙인이 돼요. 경찰 수사로도 밝혀지겠지만 뭐 법꾸라지처럼 압수수색을 안 하게 막고 뭐 압수수색이 안 될 거다. 이건 다 법적인 이야기고 그럴 거면은 그런 이야기는 압수수색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는 범죄자 변호인이 하는 이야기고 당 대표가 정치적으로 이건 압색 안 되니까 위법적이지 않으면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 할 거면 정치하면 안 되죠. 나 근데 이걸 이렇게 키울 일인가 싶어요. 당원 게시판 관련해 가지고 왜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자처하는지 모르겠어. 이걸 가지고 막 친윤친한 멱살을 잡기 시작했죠. 이게 당원 게시판에 글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보도까지 났죠. 뭐 이래 버리니까 본인과 가족 만약 가족들이 연루가 돼 있다면 본인들이 스스로 좀 키운 거야. 그래서 저도 다른 JTBC 방송 나가면서 원래 이거 주제를 안 다루려고 했는데 너무 막 모든 언론 보도들에서 다루다 보니까 안 다룰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 사회자와 작가들이 얘기하는 게. 내가 봤어 그 방송. 그러니까 그 이슈를 원래 이슈가 될 게 아닌데 이슈를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만들었다. 왜 대답을 못 한다고 보세요?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죠. 원래 한동훈 대표가 만약 사실이 아닌 거였다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행동했을까요? 한동훈 전문가. 네, 기존의 한동훈이었다라고 하면 기리기리 날뛰면서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자기 장관직을 걸면서 의원들하고 싸운 사람은 한동훈 대표가 처음일 거예요. 장관직을 던지겠다 이게 사실이면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 저게 허위 사실이었다라고 하면 또 기리기리 날뛰면서 장해찬 이러면서 막 고소고발 바로 하고 장해찬 막 이렇게 막 뭐 싸우면 거시겠어요? 네? 전 다 걸게요. 아니, 뭐 그러니까 거시겠어요? 이렇게 나왔어야 맞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안 하는 걸 보면 뭔가 이제 숨기고 싶은 사실이 있다고 봐야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이걸 가지고 저는 이제 런동훈. 이걸 가지고 아까 이제 이기훈 최고는 이게 이렇게 키울 문제냐라고 한동훈 대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거꾸로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걸 또 장해찬 평론가가 이렇게 막 공격하고 키울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사과 메시지가 개판이었지만 한동훈 대표가 그 개판인 메시지를 마사지해가지고 친윤과 친한이 손잡는 그 분위기로 화해 분위기로 가는 며칠 있었는데 갑자기 저것 때문에 다시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공정에서 거의 6% 가까이 빠졌어요. 한동훈 대표 아니, 지지율이 아니 당 지지율이. 당 지지율이 당 대주의 18일과 7월 18일과 7월 19일 날 있었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6% 거의 6% 가까이 급등했는데 거꾸로 급락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당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살피지 않고 한동훈을 계속 공격하는데 그러면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장해찬 최고한테. 이걸 키워가지고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를 끝까지 고립시켜가지고 쫓아낼 거냐. 쫓아내고 싶은 거냐. 그 계획이 있는 거냐. 근데 저는 음. 진실을 밝히는 데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뭐 당정 갈등이 봉합되는데 정치인이네. 그리고 거짓말.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는데 이걸 왜 지금 들춰냈느냐?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남긴 명언이 있어요. 거봐. 다 아닌 것 같다 그러잖아. 한동훈 대표가 남긴 명언 우리 제작진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아닌 것 같다고 지금. 국민들 보기에 공정한 척이라도 해야 된다. 어. 걸리면 가야 된다. 이건 검사 한동훈이 남긴 명언이에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용산을 향해서 뭐만 하면 의혹만 있어도 사과해라. 이랬으면 자기도 의혹만 있으면 사과를 하던가 해명을 해야죠. 그리고 이게 이 시기에 걸렸어도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한동훈이 정치인 한동훈을 지금 비웃고 있을 겁니다. 정치적 파장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하나 드는 생각은 28일 날 김건희 여사 특검 재표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2표결. 그거를 위한 어떤 내부 이탈표 단속을 위한 신윤계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포석으로 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어차피- 목덜미를 잡았다. 네. 어차피 그것과 상관없이 이탈표는 8표 이상 못 나온다는 게 당내 주류들의 의견이고 친한 개들의 메시지도 오히려 2차 때보다 3차 때 더 강하게 우리 이탈 안 한다고 나옵니다. 저한테 막 전화 주시고 연락 오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전문가. 일타 강사. 28일 본회의까지는 우리 지금 참고 있다. 살살하고 있는 거다. 오히려. 참는 게 이거다. 이게 참는 거다. 아. 그냥 이거 해당 행위인지 아니면 명의 도용인지 밝혀라. 밝히고 떳떳해져라 정도의 수위는 우리가 수위 조절하는 거다. 너무 자극하면 휘린드 돌 수가 있으니까. 28일 이후에는 우리가 안 참는다. 아, 이걸 이렇게 그래요? 뭉개고 넘어가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게 반대야 내 생각이야. 적어도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의 중론이기 때문에 이게 25일에 이재명 대표 재판 28일 본회의로 안 묻혀요. 또 살아나. 왜냐하면 해명이 안 되면 한동훈 대표가 공식 석상에 나가고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아니 당신 가족 드루킹은요. 이걸 어떻게 떼겠어요. 이 꼬리표를. 집요하다. 진짜 집요하다. 근데 배워요 좀. 민주당도 해경군 김씨 의혹 막 경찰 수사하고 난리 났지만 이게 1년 넘게 민주당 내에서 뜨거운 감자였었거든요. 그렇죠. 이거 안 잦아들어요. 이거는. 약간 텀이 쭉다가도 또 무슨 이슈 발견되면 또 터지고 계속 될 겁니다. 그때 아마. 개경공임 씨도 사실 서버가 외국에 있는 트위터여서 그렇지 이거는 지금 DC 인사이드랑 네이버 댓글이랑 당원 게시판이기 때문에 서버가 국내에 있어서 만약에 진짜 걸리면 가는 거야. 해경공임 씨랑 너무 달라요. 근데 아까 장최가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이거를 수사를 했을 때 압색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뭐 본인은 그걸 바라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겠죠. 그 차원에서 압색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바로 법꾸라지 마인드인데 음. 국민들이 봤을 때 이미 이미지가 나락으로 가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동아일보가 그답지 않다. 한동훈답지 않다고 사설 제목에 박아버리잖아요. 아니 그렇게 세상 잘난 척 모두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가르치고 다 걸고 껌껌이 대응하던 분이 왜 가족 문제만 껌껌이 대응 안 하냐. 이제 이래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개혁 주문하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아니 너희 가족 문제는 왜 개혁 안 해? 왜 쇄신 안 해? 민주당에 다 뭐라 하고 갑자기 그때 이후로 기자들을 백불에서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이분이 페이스북이 폭주해요. 하루에 페북을 막 5개 6개 그리고 최고위에서 본인 발언이 혼자 막 15분 발언해. 나 살다 그런 경우 처음 봤어. 나도 1년 넘게 최고위 했지만. 그렇지만 그 말에 이제 힘이 안 실려요. 네 가족 문제부터 해결해라. 네 가족 문제부터 그러니까 해명하라는 게 계속 검사 따라붙어요. 한동훈으로서는 뭐 아이폰 비밀번호 그냥 숨기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정치인 특히 집권여당 당대표로서는 그런 식으로 뭉갤 수가 없다라는. 네, 그럼 계속 살아나요. 이 진은정 이슈가. 변호사 핸드폰이 아이폰이에요? 모르지 그건 나. 그 아이폰에 암호 자동 완성이라고 있어요. 뭐예요? 기능 암호 자동 완성. 그러니까 어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그 아이디와 암호를 치지 않아도 거기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로그아웃하고 거기 커서만 갖다 내면 다른 아이디와 비번을 넣으시겠습니까라는 게 떠. 그러면 10개고 20개고 다른 아이디를 계속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간편하게. 그러니까 굳이 아이디와 비번을 치지 않아도
이제 그 암호 자동 완성 기능을 통해서 다 계정 전환이 쉽게 가능하다. 어디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이거를 무슨 아니, 뭐 근데 2분 만약에 동안 정말- 설명. 갤럭시 써서 모른다고. 아니, 만약에 정말 갤럭시에도 있지. 가족들이 연루되어 있는데 뭐 그, 어려운 그 거예요. 가족 중 그 가족 중에 뭔 얘기 하나 70대 했어. 할아버지가 한 사람이 아이폰이면 같은 글을 1, 2분 간격으로 다른 아이디로 썼다라는 게 아이폰이면 그게 좀 말이 되거든요. 아니, 왜냐면 갤럭시에도 1, 있어요. 2분 정도로 그렇게 암호 자동 완성 기능으로 로그아웃하고 바로 로그인해가지고 복붙해서 글 올리면 딱 그 패턴과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져. 이게 폰이 아닐 수도 있어요. PC일 수도 있어요. PC. 아니 PC면 근데 되게 PC도 자동 간단해. 완성 있잖아요. 네, 자동 완성 그리고 다 있어요. PC면은 있어. 내용을 다 미리 있어요. 정했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기 때문에 1분, 2분 간격으로 로그아웃하고 아예 컨트롤 C하고 매크로로 막 이렇게 돌렸을 것이다? 매크로가 아니라 본인이 했어도 이게 핸드폰으로 손가락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작업이 야, 진짜. 가능하잖아요. 뭐 할아버지들이 다 계셔가지고 방송하는 거. 그리고 이게 저는 그 폰이 아니라 PC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네. 이게 이 글 올린 시간대가 고정 패턴이 나와요. 평일에는 보통 11시. 오후 11시 이후, 음. 주말에는 보통 낮 1시 막 이럴 때 낮 시간대가 많으니까 이게 뭐 PC일 수도 있고 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